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미국 신탁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 다양한 신탁 유형들이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파보는 겁니다. 특히 그 자산 통제권이랑 세금 혜택 사이의 줄다리기, 이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하죠. 통제권을 포기하면 세금 혜택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통제권을 포기하면 혜택을 얻는다. 네. 이 기본 원리가 여러 신탁 구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당신의 자산 계획에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취소 가능 신탁이랑 취소 불가능 신탁.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뭘까요? 취소 가능 신탁, 그 리빙 트러스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아주 유연해요. 언제든 내용을 바꾸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죠. 통제권이 완전히 저한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통제권 유지. 근데요, 세금 쪽으로 보면 이게 큰 방패막이는 못 돼요. 세금 혜택은 별로 없다. 네. 소득세 측면에서는 그냥 여전히 당신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개인 소득세 신고, 그 폼 원량 40에 다 포함시켜야 하고요. 상속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세 대상 유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취소 가능 신탁은 세금 절약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크겠네요. 정확해요. 주된 혜택은 보통 그 유언 검증 절차, 프로베이트라고 하죠. 그걸 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프로베이트요. 네, 이게 사후에 법원 감독하에 자산 정리하는 건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고 또 내용이 공개되거든요. 그걸 피할 수 있다. 그렇죠. 자산 이전을 좀 더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금 절약 자체를 기대한다면 다른 쪽을 봐야 합니다. 그 다른 쪽이 바로 취소 불가능 신탁이군요. 이건 근데 취소 불가능이니까 통제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맞아요. 취소 불가능이란 말이 딱 그렇죠. 일단 만들면 되돌릴 수 없어요. 통제권을 영구히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강력한 이점이 있길래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바로 세금, 특히 상속세 절감 가능성 때문이죠. 이게 가장 큰 이점이에요. 상속세요? 네, 신탁으로 옮긴 자산이랑 심지어 나중에 그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까지 당신의 과세 대상 유산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세금을 엄청 아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가 꽤 높긴 하지만 그걸 넘어가면 연방 상속세율이 40%나 되거든요. 재산이 많으면 정말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신탁에 넣는 순간 이건 증여가 완료된 걸로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완료된 증여로 간주돼요. 알겠습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취소 불가능 신탁 안에서도 또 나뉘네요. 설정자 신탁이랑 비설정자 신탁.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한 거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는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전략이 나와요. 세금을 누가 내는가? 네, 설정자 신탁의 경우에요. 심지어 상속세 목적으로 당신 재산에서 제외시키려고 만든 의도적 하자 설정자 신탁, IDGT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취소 불가능 신탁조차도 소득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설립자인 당신에게 있어요. 네, 잠깐만요. 제 자산이 아닌 걸로 만들었는데 세금은 제가 낸다고요? 그게 왜 좋은 전략이죠? 불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죠. 근데 이게 부의 이전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영리한 방법이요? 네. 당신이 신탁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신탁 수혜자들한테 매년 증여세 없이 추가적인 선물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세금만큼 돈을 더 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신탁 자산은 세금 부담 없이 그만큼 더 빨리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제권 포기의 대가로 얻는 또 다른 숨겨진 혜택인 셈이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반대로 비설정자 신탁은요? 비설정자 신탁, Non-Grantor Trust는 완전히 별개의 납세자로 취급돼요. 자체 납세자 번호 EIN도 있고요. 별도로 소득세 신고서 Form 1041을 내야죠. 독립된 개체로 보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신탁들은 소득세율 구간이 개인보다 훨씬 아주 압축적이라는 거예요. 세율 구간이 압축적이다.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득만으로도 금방 최고 세율 구간에 도달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한 15,200불 정도만 넘어도 바로 37%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와, 15,000불이요? 엄청 빨리 최고 세율이네요. 그럼 소득을 신탁 안에 그냥 쌓아두면 세금 엄청 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비설정자 신탁 구조는요, 자연스럽게 소득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도록 유도를 해요. 아, 수익자한테 주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익자는 보통 신탁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여기서 이제 분배 가능 순이익, DNI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수익자한테 과세될 소득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소득 분배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런 기본 구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ILIT나 그레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취소 불가능 생명보험 신탁 ILIT나 설정자 보유 연금 신탁 그레트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원칙들을 응용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ILIT는 보통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빼려고 쓰는 거고요. 그레트는 앞으로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자산을 증여세 부담 적게 해서 넘겨주려고 할 때 쓰는 거죠. 다 취소 불가능성과 그에 따른 세금 혜택 원리를 이용한 구체적인 전략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해외 신탁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특히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NRA라고 하죠. 이분들이 미국에 있는 수익자를 위해 설정하는 경우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죠. 당신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인이 아닌 분 NRA가 특정 요건을 갖춘 해외 신탁을 미국 거주 수익자를 위해 만들면요. 그 신탁은 해외에서 번 소득이나 미국 내 자본이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어요. 세금 없이 자산을 불린다? 와우. 그리고 그 자금이 나중에 미국 수익자에게 분배될 때는 증여로 봐서 소득세 없이 받을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이야, 이거 굉장한 혜택 같은데요. 근데 이런 국제적인 구조에는 항상 뭔가 주의할 점이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의 그 엄격한 보고 의무예요. 보고 의무요? 네. 폼 3520이나 3520-A 같은 서류들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IRS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제때 보고해야만 해요. 아, 만약 보고를 안 하거나 잘못하면요? 그러면 정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보면 결국 이 신탁 선택이라는 것은 당신이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권을 갖고 싶느냐,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어요. 취소 가능 신탁은 통제권은 있지만 세금 혜택은 별로 없고, 반대로 취소 불가능 신탁은 통제권은 포기하지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칙,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세금 혜택을 얻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점입니다. 아, 통제권 포기가 메커니즘이다. 네, IRS는 통제권이랑 세금 혜택, 이 두 마리 토끼를 그냥 쉽게 동시에 잡게 놔두지 않아요. 하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탁을 고려하시든 당신의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상속세를 줄이는 건지, 자산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수익자를 돕는 건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항상 첫걸음입니다. 네, 목표 설정이 중요하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통제권과 세금 혜택 사이의 명확한 상충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만약 시간이 흘러서 당신의 자산관리 목표가 변한다면 그때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좀 재정의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까요? 다음 딥다이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